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르입니다. 같이 자료를 보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중요 이슈로는 뭐 실업률 보고서 발표, 그 다음에 갑자기 새벽에 뜬금포로 러시아에서 이제 새벽은 아니고 밤 11시 반이네요. 푸틴이 이제 비트코인 화폐 채굴, 비트코인 채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서명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일주일 전? 일주일도 안 됐나? 아마 러시아에서 무역 거래를 할때 암호화폐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러시아 전쟁이 났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러시아가 이제 국제 무역이 끊기면 송금이 끊겨버리면 외화에 관해서 바닥에 날 거고 달러도 바닥에 날 거고 그러면 비트를 몰래 이미 뭐 비트나 이런 USDT 같은 거 받고 있거나 아니면 합법화하지 않을까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돌고 돌아 2년이 돼서 2년이 좀 지난 시간이 되니까 이제 합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 중국과 미국 그 전반적인 이 비트코인에 대한 마이닝 풀, 비트코인 채굴하는 풀에서 도미넌스, 지배력을 나타내는 건데 중국이 일단 가장 많아요. 57%, 미국이 35%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중국은 이제 금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나오는 비트의 양이 좀 많습니다. 이게 정확히 중국인이 제가 아니라서 제가 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일부 부분에서는 금지가 되고 일부에서는 채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데 만약에 중국이 저는 이제 사실 22년도, 23년도부터 제가 이제 계속 제 텔레그램이 있는데 제 텔레그램에 글을 썼던 것들이 어 이제 중국이 암호화폐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2년 동안 외쳐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나 내년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거를 앞에 러시아를 통해서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러시아가 해서 똑같은 공산국가인 중국이 할 거야라는 측면이 아니라 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교역 관계에 있어서 약간 비트코인에 대한 뭔가 거래를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아마 러시아가 하고 나면 중국한테 추천하지 않을까? 혹시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면은 이제 SEC 최근에 이제 이슈를 보면 갑자기 리플이 거의 한 3, 40% 정도 올랐어요. 저점부터 치면은 리플은 SEC의 재판에서 결국 승소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쉽게 말하면 리플은 그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났어요. 근데 SEC가 이제 리플한테 2 빌리언 달러를 요구했는데 이게 너무 큰 금액이라 94% 줄여서 여기서 이제 6%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내면 되고 아마 이거는 증권이다 아니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리플 판매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으니 너네가 일단 벌금을 내긴 내야 될 거다라는 식으로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살짝 보면 트레이더들의 이제 프로핏과 로스, 그러니까 수익 손해, 손익에 대한 마진을 보면 현재 부분이 FTX 때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진이 손해가 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수익이 나면 손해 구간이 오고 손해 구간이 나면 다시 수익 구간이 오고 합니다. 그거는 뭐 경제가 흥망성쇠가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현재 구간이 어쨌든 FTX 때만큼이니 시장 정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횡보가 지난 3월 달부터 있었기 때문에 약간 개인들의 시장 정서는 가격은 73,000에서 거의 54,000까지라고 좀 폭넓게 볼게요. 이렇게 횡보를 했다. 혹은 이제 사실 횡보는 6만까지 했죠. 이렇게 횡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정서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FTX 때는 더 안 좋았던 게 69,000달러였던 비트코인의 고점이 15,000달러까지 떨어지는 걸 경험했고 그 전에 여기서 2만 달러부터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6만 9천부터 2만까지 떨어지는 1년간의 하락장. 21년 12월, 11월 19일 6만 9천부터 22년 달 FTX가 11월 달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1년 내내 하락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 정서가 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구간이 여기고 현재 구간은 이러나 저러나 내가 비트가 있나 알트가 있나 알트가 있어서 비트가 오르는데 수익이 덜 나서 스트레스를 받나 아니면 비트만 있어서 난 비교적 스트레스를 안 받고 수익을 받나 등등등 포함했을 때 이 저점부터 여기까지 이미 비트코인 가격은 4배 이상 올라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 마진율이 FTS만큼이나 떨어졌다라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고 반대로 보면은 여기서 올라갈 구석이 이제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저도 댓글 항상 다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댓글에 대한 리댓글을 달진 않지만 어, 네. 제가 이제 저점을 맞췄네, 못 맞췄네를 떠나서 사실 여러 가지 지표, 그러니까 뭐 제 의견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금 당장 이런 지표도 있고 지난 수요일과 월요일, 특히 월요일 영상을 보면은
정말 많은 지표, 특히 빅스 지표도 그렇고 이것 저것 해가지고 너무나 사실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한 입장. 뭐 추가적으로 반등했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뭐 떨어진다 한들 어쨌든 매수하기 너무 좋은 조건이고 가격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댓글에서는 뭐 제가 이제 떨어질 거라고 하기 전까지 안 산다고 하신 분들이 좀 몇 번 있었는데, 제발 안 사셔서 배가 아파서 장염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너무 유치했나?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S&P 500 인덱스인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시사하는 게 이제 S&P 500 자체가 22년 11월 이후에 가장 큰 하루 상승률 2.3%를 기록했고, 그러니까 뭐냐면 22년 11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률 2.3%를 일단 기록을 했죠. 그리고 22년 9월 이후, 여기 이후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가장 큰 상승률과 가장 큰 하락률, 지난 1년 동안의 가장 큰 일봉에서의 상하락률을 S&P 500에서 보여줬어요. 사실 의미가 되게 있죠. 주식도 사실 이랬어요.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주봉상 가장 큰 하락, 일봉상일 수도 있어요. 가장 큰 하락과 지금 가장 큰 상승을 거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상승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하락 쪽에서는 보여줬는데 일봉상에서는, 주봉상에서는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이래서 뭐 지금 되게 그만큼,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러니까 엔화가 금리 올려서 일어났었던 주식 사태, 이런 거를 조금 심도 있게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시고, 또 좀 역사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니케이 지수, 일본의 니케이 지수만 보더라도 블랙 먼데이보다 더 큰 하락을 이제 몇십 년 만에 나타냈기 때문에, 어, 이게 우리는 지나가는 일이지만 월요일의 날로만 봐서는 정말 일본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일본에서 돈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빌렸는가. 제가 알기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청산된 전 세계 주식의 선물 거래 그 금액이 이경으로 알고 있어요. 이경. 그러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사실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번 주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비트가 좀 반등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같이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일봉으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러시아 채굴 얘기, 사실 러시아 채굴 때문에 이렇게 쭉 쏜 건 아니고, 러시아 채굴 얘기는 58,000대부터 나왔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정말 정확히만 얘기를 하자면 58,0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6.8%, 7% 정도의 상승을 견인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차트적으로 이제 어제 반등을 좀 했었고,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만 차트를 봤을 때는 한 번 더 빠져서 54,000대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구간. 혹은 이 꼬리를 살짝 채우는 5만 초반까지 갈 수 있겠다 했는데, 어제 일봉 시작과 함께 좀 오르더니, 실업률 보고서 나오고 좀 오르더니 결국 러시아 채굴 예감하면서 쭉 올라버렸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데, 약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의 마감이 현재 가격가 6만 1000대, 어제의 고점은 6만 2700인데 현재 가격대거나 오히려 조금 떨어진 6만 초반이나 5만 후반에서 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게 뭐 CME 갭 얘기를 하잖아요. 자, CME 갭을 잠깐 보고 올게요. CME 갭을 보면 62,850과 58,700대 구간의 갭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 갭을 다 메웠거든요. 일봉상으로. 그래서 이제 갭을 메웠으니까 살짝 조정 줄 수 있다. 또 지금 다시 보니까 아래로 갭이 59,000대 중반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마감이 여기까지 또 오늘 떨어진다면 갭을 또 한번 채우고 이제 다음 주에 출발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 수요일 영상, 저희 영상 뭐 이틀 전이죠.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주봉의 관전 포인트는 주봉의 양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봉의 양전은, 자, 여기서 보시면 시작 가격이죠. 58,161달러보다 올라가면 양봉이 돼요. 아주 미세한 양봉이 되더라도 양봉이 됩니다. 그게 관전 포인트였는데, 양전이 아니라 그게 양봉이 돼버렸어. 아예 아래 꼬리 이만큼이나 단 양봉이 돼버렸는데, 결국 양봉,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오든 아니면 여기서 조정져서 58,000대까지 떨어져서 양전, 약간의 도지형 캔들, 요러한 캔들, 요것과 요거와 요런 캔들, 요런 캔들들이 나온다고 해도 이제 반등의 서막, 재차 비트가 상승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 왜냐?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보라색 선에 저점도 찍고 반등을 했기 때문인데,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형식인데, 차트가 좀 더럽네요.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미리 그려놓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뭐 다음 주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렇게 큰 빠른 반등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수요일과 월요일 영상에서는 두 달간의 횡보를 하고 오를 수도 있다. 그게 그리고 최악의 경우다. 그럴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V자 반등이 나오면 일단 베스트 시나리오고 워스트 시나리오로는 두 달간의 요 가격대 박스 어딘가에서 횡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베스트 시나리오인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반등이 좀 컸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횡보한다든가 하면서 추가 상승을 다음 주에 노려볼 수 있겠죠. 그러한 형식으로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15분 봉에서 잠깐만요. 자, 보면은 이제 반등을 우리가 49,000대에서 하고 나서 이제 지지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저항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자, 라이징 웨지 패턴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이러면 하방 이탈을 하면서 갑자기 하락이 좀 나옵니다. 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라이징 웨지 패턴이 살짝 나왔었는데 이게 하방 이탈하면서 가격이 좀 꺾였어요. 많이 꺾인 거예요. 여기 56,900대니까 57,000이라고 볼게요. 57,000부터 54,500이면은 2,500달러잖아요. 이 하락의 갭이 여기서부터 4% 5%, 네, 거의 4% 5% 정도의 하락이 시간상 8월 7일 23시부터 4시니까 거의 5시간 봉 6시간 정도의 저렇게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었는데 다행히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 이 라이징 엣지는 끝이 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선을 살려 놓았더니 지지선이었던 게 여기서 이러한 형식으로 저항 작용을 살짝 하더니 올라갈 때도 딱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조정이 살짝 있었죠. 이 하락. 이 조정의 꼬리가 딱 이 선이 됐는데 일단 우리가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 살짝의 조정을 이제 줄 텐데, 줄 수 있죠. 근데 그렇다면 졌던 걸 수도 있고, 가장 짧은 조정이면은 67,000대 부근일 거고, 조금 더 조정 오면 59,500대인데, 아까 우연찮게 CME를 보고 저희가 시작을 했죠. CME 갭을 보고 시작했는데, 마침 59,500대가 또 이 갭의 하단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채우면은 이 조정을 준다면 15분 봉에서 이 저항이었던 게 리테스트가 돼서 딱 깔끔하게 추가 상승을 또 할 수 있는 차트가 마련이 된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올라가겠죠. 57,8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는 장세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딱 조정적으로 올라가면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아니라 4시간 봉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이 기울기 상으로 살짝 더 조정줘서 매물대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구간 요 구간이죠. 이러면 57,000대인데 이렇게까지도 조정을 줄 수도 있고 혹은 더 아래로 줄 수도 있는데 사실 아마 54,000대 이 구간은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간이 많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 많이 내려봤자 57,000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더라도 이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일본 캔들 자체도 워낙 너무 좋은 캔들이 나와 버렸고 주봉 캔들도 사실 주봉이 정말 좋은 캔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봉을 보면 저점부터 위에 이번 위에 꼬리까지 28% 상승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러한 지금 상승이 이제 월요일 날 하락을 해서 저점을 찍었고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늘까지가 어떻게 보면 28%가 오른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 고점 기준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는 다음 주에도 저번에 있었던 이런 12%짜리 상승이나 아니면 여기서 있었던 23%대 상승이 다음 주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번 주 마감이 현재 구간에서 한다고 치고 12%짜리 상승이 나온다 치면 거의 위에 보라색 저항선 69,000대가 또 다시 다다르게 된다. 혹시나 다음 주에 그런 상승이 나와서 69,000 저항에 딱 맞고 다음 주 캔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웃기지만 끝나버린다면 다다음 주에는 신고점을 거의 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봉도 본다면 사실 이러한 월봉 보기가 힘든 귀한 월봉이에요.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 69,000을 간다? 그럼 이 월봉이 양봉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9월달, 10월달에는 신고점을 뭐 9월에는 정말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오픈한다면 정말 중국이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까지 오픈한다면 그런 징후가 사실 몇 개 있습니다. 바이비트도 중국 거래소인데 사실상 중국인들의 KYC 본인 인증을 받았어요. 그게 한 한 달 반, 한 달 정도 된 얘기인데 그럼 중국인들이 일단 바이비트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중국 안에서 거래소가 다시 생기고 한다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시나리오로는 2017년도에 업비트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들이 투자를 하면서 한국 프리미엄이 거의 55%까지 나왔었거든요, 최고점이. 비트가 2만 달러일 때 그때 원화 환율상 2,100만 원, 2,200만 원이었는데 한국은 2,800만 원까지 갔었죠. 거의 프리미엄 40%였던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설마 옛날에 윤비 거래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옛날 거래소. 후오비도 원래 중국 거고. 만약에 중국 오픈해서 거래한다면 그때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예요. 뭐 업비트 때처럼 알트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